이제 마이카 시대 그때부터니까 왜 가격이 대량 생산이니까 가격을 예전에는 자동차가 겁나게 비쌌어요. 그래서 끄떡만 부자고 품질도 안 좋았어. 근데 포드가 대량 생산 체제로 해서 이거를 이제 해내니까 가격이 겁나게 떨어진 거예요. 예전에 그 소량 생산 이게 조립식으로 하는 것보다도. 근데 영국에서 어떻게 되냐? 이거는 우리가 이건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옛날 포드가 컨벤션 벨트 그 전처럼 그 팀을 이뤄가지고 그 차 한 대를 갖다가 팀이 같이 그걸 조립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같이. 그 여기 차 한 대 놓고 여기다 문짝도 붙이고 본네트도 붙이고 그 팀이 같이 이걸 붙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차 한 대 생산하는데 인건비가 겁나게 들어가요. 차 한 대당 인건비가 많이 들면 차 한 대 출고가가 대량 생산 때는 예를 들어 차 한 대가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하죠. 1,000만 원이던 게 이 차가 1,000만 원인데 딴 회사 1,000만 원 wen브라 쓰는 회사 갖다 2,000원 이거 인건비 맞추려면 3,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5천만 원 주고 팔아야 돼. 그래야 단가가 맞아. 그렇게 되면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예전에 그거 보고 저도 다큐멘터리 저 회사는 영국 저 자동차 회사는 조만간 망하겠구나. 그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있다가 영국에 있는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다 치즈를 망해요. 이제 그때 영국에서는 약간 복지, 인권, 노동자의 인권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옛날 찰리 채플의 그 장면 있죠. 하루 종일 똑같은 것만 이렇게 하니까 이게 내가 사람이 기계인지 기계가 사람인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영국에서 이제 그거에 대한 바람이 부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상하게 이제 발달한 거야. 그럼 자동차 공장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컨벤션 벨트다 하게 되면 우리가 기계냐? 그래서 우리도 인간이다. 우리도 창의적이고 좀 약간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하자 해가지고 차 한 대 놓고 옛날 포드 그 전 방식으로 이제 차를 생산해.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인건비가 겁나게 올라가면 차 한 대 생산 출고 단가가 딴 데는 1,000만 원 내올 걸 한 5천만 원에 팔아야 돼. 그러면 그 회사 물건을 누가 사겠으면 안 사겠죠, 당연히요. 옛날에 그걸 보고 쌍용 자동차도 옛날 영국 일명 영국병이라고 이제 많이 하는데 영국 자동차에서 저는 되겠구나 하고 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이번에도 자본 잠식이 되고 또 이제 국가로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손을 벌리고 있죠. 좀 구해달라고. 예전에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이게 보통 옛날 우리나라에는 유일한 국내 브랜드 자동차가 현대 기아차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청와대도 그렇고 이제 쌍용차가 한 번씩 쌍용 사태에 대한 사회적 큰 문제가 일어나잖아. 그럼 정치적으로 이런 사회적 큰 문제가 일어나면 이걸 해결을 해야 돼. 그리고 얘네들은 이 쌍용차를 하면 어떻게 하냐? 그럼 처음 있다고 누가 봐도 우리나라도 그죠? 사람들이 보면 저 쌍용차 현대 기아가 그냥 인수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인수 안 넣는지 다 이게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현대 뭐시기 회장 정몽헌인가 정몽준 회장인가 몰라 이름가. 근데 정 회장 이 양반이 이게 쌍용차 인수하는 소리 듣면 그냥 이 양반이 예전에 그 측근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말 듣는데 이게 쌍용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누군가 인수를 해야 돼. 그러면 청와대나 이런 국회의원이나 이게 정치인들이 이게 정 회장 찾아와가지고 쌍용차 인수하셔. 우리가 그냥 공짜로 그냥 돈까지 더 우리가 공짜로 이게 돈 줄 테니까 좀 인수 좀 하라고 해도 정 회장이 싫다고 쌍용차 인수 하라고 막 도망간다고 하더라고 이 양반이. 이것도 옛날 누구한테 들었어요. 옛날 명동 쪽 박사장한테 들었나? 하여튼 누구한테 들었던 것 같아. 이게 왜냐면 우리 이게 중고차에 있으면 인맥이 겁나게 사회 각계적으로 깊숙이게 많이 뻗치기 때문에 그 인맥을 통해서 다 저한테 이게 다 정보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쌍용차가 이게 부도 직전하고 누구 인수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정치인들이 현대기아 정회장한테 가지고 쌍용차 인수하셔. 우리가 돈 얹혀서 주려게 인수 좀 하셔. 그러면 정 회장이 그냥 얼굴이 사색이 돼서 도망가기 바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정 회장이 저거 인수하면 잘못하다면 자기네 잘 나가던 현대 기아도 이게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옛날 그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 이거 저도 이게 팩트는 아니고 전해드려서 약간 좀 이게 좀 약간 루머적인 성향이 있는데
그 정 회장이 하는 말이 쌍용차를 갖다가 인수할 바에는 차라리 새로운 공장을 더 짓는 게 낫다고. 정 회장이 실질적으로 그래서요. 저 쌍용차를 인수할 바에는 차라리 새로운 공장을 더 짓는 게 훨씬 낫지. 저 회사 인수했다 나중에 큰일 난다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직접 안 들어갔고 여러 이제 제 지인들의 이제 그 몇 단계를 이제 거쳐가지고 이제 그런 정보가 들어와요. 쌍용차를 인수할 바에는 차라리 새로운 자동차 공장을 짓는 게 훨씬 낫다고. 옛날에 한번 타해봤는데 저건 인수해봤자 적자 날 수밖에 없는 회사라 해가지고 아니, 정 회장이 아예 그냥 인수를 갖다가 아예 확실히 못을 박았어요. 절대로 인수 못한다고 저 회사는. 하여튼 이게 여러 가지 시대적인 문제와 사회적인 문제까지 다 얽혀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쌍용차가 또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죠. 지금 거래 정지가 되고 여기서 이제 가만히 놔두면 또 이제 쌍용 망한다면 이제 쌍용 또 이제 노동자들 우리 쌍용차를 살려달라고 또 청와대에 이제 국회의사들 와서 우리 쌍용차 살려달라고 이제 하면 또 정치인들 머리가 또 지지나. 그러니까 미리 그 사태가 오기 전에 지금 거래 정지해놓고 지금 누가 인수할 사람 지금 계속 찾으러 다니고 있는데 지금 쌍방으로 에디슨 모시고 인수한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 얼마 못 가서 이거 뱉어내거나 같이 도산내. 이런 안목이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아니 그러면 살려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몰라요, 그거는. 근데 살려내기에는 지금 거래 정지가 되는데 주가가 너무 비싸요. 거래제는 이만한. 근데 그래서 주가가 너무 이게 옛날 한진해울이나 이제 한진해울 때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막 10원 단위까지도 떨어져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사태까지 못 가게 해서 어떻게 하냐, 지금 거래 정지를 시켜놓은 거예요, 지금 쌍용차를. 이대로 그냥 놔두면 진짜 쌍용차 진짜 한 주당 10원 동전주까지 떨어진 거는 그냥 순식간이고 10원대 주라 해서 보통 10원대까지 100원 이하죠. 한참 막 몇십 원대까지 떨어져요, 실질적으로. 근데 그 정도 떨어지면 제가 살 의향이 있는데, 좀 약간 그런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저는 약간 투자 성향이 제가 제일 싫어하는 투자자가 소로스인데 저보고 소로스 같은 성향의 투자자라고. 그러니까 내가 봐도 그러네. 나도 소로스 같은 성향의 투자자네. 이제 보니까 나도 좀 그렇더라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냥. 그럼 쌍용차가 만약에 한 주당 몇십 원대까지 떨어지면 살만한데 지금 그래서 그게 동전주가 못 떨어지게 해서 거래 정지 시켜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면 사는데 안 그러면 저는 탈 의향이 있어요. 거기서 거래 정지했다 밑으로 안 떨어지게끔 이제 국가가 이제 이걸 갖다가 방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나 안 떨어져요, 그 가격이 밑으로는. 그러면 지금 몇천 원 하도 되죠. 그러면 그 가격이 저는 싼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사야 할 필요가, 투자자도 살 필요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이게 쌍용 노동자분한테 좀 미안한 말씀이시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단순한 이걸 주식에 대해서 얘기만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자동차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자본주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게 과연 올바르게 가고 있는 건지 한번 우리 자신, 우리 사회 전체, 이 쌍용차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 더 나아가서 우리 인류 전체가 한번 다시 곰곰이 생각해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닌지 한번 그 타이밍이 와서 제가 이 강의를 한 거예요. 자, 이런 쌍용차의 한 사태를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 예시를 한번 해요. 다 제가 직접 확인한 팩트, 거의 대부분 사실을 기반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예전에 저 자동차과가 제가 들어간 이유가 군산에 대우자동차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동차과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 안 들어가길 잘했는데 어떻게 보면 대우자동차가 지금 거시기가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대우자동차 지금 문 닫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안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군산의 대우자동차 공장이. 이유는 단순해요. 이게 주식하고 다 연결이 되는데 제가 이제 중고차 장사를 했잖아요. 대우자동차가 이게 망한 이유가 뭐냐? 시장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품질과 가격 경쟁에서 퇴출이 된
그 경우에 대우자동차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된 이유가 먼저 저희 중고차 장사할 때 그 이야기를 기반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중고차 하게 되면 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중고차 장사하는 사람들 다 그 얘기를 해요. 이게 누가 대우차를 갖다가 쉽게 말하면 중고차 국내 브랜드 중에서 중고차 딜러들이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가 어디냐? 네, 현대차예요. 현대차를 제일 좋아해요. 이유는 간단해요. 중고차 딜러들이 간단해요. 현대차는 한번 사오잖아요. 이게 가격이 잘 안 떨어져요. 감가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중고차 입장에서는 감가가 잘 안 되니까 유용도가 떨어져요. 중간에 무슨 이게 회사가 부도나네, 대우 회사가 부도나네, 쌍용차가 부도나네 하잖아요. 차값이 이렇게 있다가 욱 떨어져요. 그러면 차도 팔리지도 않고 나중에 차를 잘못 사가지고 차에서 어마어마한 손실을 내요. 1년 넘더라고 못 팔잖아요. 그거를 차에서 엄청난 손실을 내요. 생각보다. 그래서 중고차 딜러들이 이 회사 브랜드가 인지도가 이게 약한 회사들은 그 중고차가 들어오잖아요. 안 살라고 해요. 잘. 약간 기피를 해요. 그래서 중고차 딜러들이 제일 좋아하는 톡 까놓고 이렇게 현대차. 우리나라에 그냥 국내 브랜드, 국내 생산자는 현대, 기아, 대우, 삼성, 쌍용 뭐 5개 회사죠. 근데 여기서 보면 중고차 딜러들이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 브랜드가 뭐냐? 현대차 브랜드로 따지면 현대차가 제일 좋아요. 첫 번째, 얘네들은 감가가 안 돼. 가격이 잘 안 오고. 그리고 얘네들이 고장이 나도 부품이 싸. 현대차가 부품이 싸요. 비교적. 부품이 그리고 바로 조달돼요. 현대차는 많이 팔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중고차에서는 비품을 많이 사용해요. 비품이 뭐냐고요? 이게 정품 부품은 이게 브랜드에서 이게 나오는 거고, 비품은 뭐냐면